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설 연휴인데 즐겁게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설 전날에는 큰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도 튀기고 전도 부치고 오징어 튀김도 하고 할 건데 오늘은 안 갔어요. 왜냐면은 올해부터는 우리가 설 명절을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각자 집에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둘째 딸이 결혼해서 사위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바람을 쏘으러 가든지 그렇게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설 명절을 큰 집에 모여서 이렇게 지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또 분위기를 바꿔서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큰 집에 안 갔고 아주 편안한 시간과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딸들과 아들 그리고 사위가 와갖고 이틀을 이제 머물다가 오늘 사위하고 둘째 딸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밥을 집에서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로컬푸드에 왔어요. 로컬푸드에 가니까 물건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여기도 한 이틀 또 휴무니까 그래서 계란 좀 사고 콩나물 2봉지 사고 방울토마토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김에 커피 한 잔을 또 차에서 타서 마시면서 여기서 해가 지기 전에 저 구름과 하늘과 나무를 보면서 동영상을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이라든가 추석 때, 특히 명절 때, 크리스마스, 뭐 그런 날에, 무척이나 더 외롭다고 그렇게 쓸쓸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꼭 가족이 없어서 쓸쓸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왠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이 모일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하고 외롭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많지만은 결국 자신과 이제 대화가 잘 통하고 이제 그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많이 없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명절에 친척들과 그렇게 많이 모이면 또 이렇게 따스한 덕담을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데 뭐 취직은 안 했냐?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그런 등등의 좀 대답하기 약간 민감한 그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다 보면은 그 명절에 친척들 모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그 작든 크든 또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냥 따스한 덕담을 해주고 그래야지 뭐 언제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런 꼭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그런 이야기들은 안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사람이 많다 해갖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있듯이 결국은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제가 개인 강의를 할 때마다
그 딸들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딸은 그 자신이 낳은 딸인데 그 어렸을 때는 몰라도 성장한 후에 같이 지낸다거나 아니면 뭐 며칠이라도 같이 머물게 되면은 의외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아주 엄마와 딸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 같지만 또 그냥 너무나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인제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 어 딸들 중에 둘째 딸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큰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은 지금 다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인제 집에도 오고 또 그러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좀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엄마와 딸 사이 그리고 뭐 아들하고도 그렇고요. 뭐 부모와 그러니까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그 딸들은 항상 부모님 걱정을 하죠. 인제 특히나 인제 건강을 위해서 뭐 고기를 엄마 고기를 드시더라도 양념미로 된 고기보다는 생고기를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말이고 또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이죠. 왜냐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런 조언을 또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제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또 때로는 양념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돼지 양념 갈비도 먹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가끔 가다가 식당에서 그런 그 식사를 소 양념갈비라든가 돼지 양념갈비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아니 그런 시간에 또 유튜브로 동영상을 담아서 제가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인제 딸들 입장에서는 '아유 엄마가 또 양념고기를 자주 드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죠. 왜냐면은 양념보다는 생고기를 드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인제 아주 고맙거든요. 딸들이 그렇게 엄마의 건강을 또 생각해서 신경을 써 준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죠. 그래서 인제 이번에 어제도 제가 딸한테 인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 걱정해 주는 거는 알지만은 엄마가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그리고 인제 때로는 양념갈비를 내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념갈비를 먹 먹기도 하고 그것을 또 내가 엄마가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식당에서 동영상을 올릴 때 그런 거는 음 그냥,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그런 식당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제 그런 거를 또 인제 "엄마 유튜브 보니까 뭐 양념갈비 식당에 또 가셨네요."라든가 인제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딸이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자체는 너무나 고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튜브를 뭐 촬영하고 또 오늘은 양념갈비를 먹고 싶은데
못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양념갈비 식당에서 동영상을 담고 싶은데 딸들이 신경 쓰여서 그 동영상을 못 찍는다고 할 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딸한테도. 어 너무나 고맙지만은 내가 그 유튜브를 그 동영상으로 담을 때는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양념된 고기보다 생고기가 몸에 좋다는 것도 엄마가 다 알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살다 보면 또 자 자주는 안 가더라도 가끔 또 먹을 수 있고, 또 뭐 사람들과 유대 관계 속에서도 또 그런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그렇고, 특히나 내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 그 자식들 때문에 뭐 신경이 쓰여 가지고 그런 식당을 못 가고 또 유튜브를 그 촬영하는데 뭐 지장이 있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인제 생각을 해 보니까 엄마를 생각하는 걱정되는 마음은 너무나 맞지만, 그래 엄마도 뭐 건강에 대한 그런 상식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은 또 그런 양념갈비집에 가는 것을 일일이 다 그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또 이야기를 한다면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는 엄마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또 딸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저의 성격상 또 뭐 자식들 눈치 보고 그런 거를 뭐 가고 싶은데 안 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걱정을 하길래 제가 요번에 확실하게 말을 해 줬습니다. 걱정을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인제 가끔 그 양념갈비집도 가고 그 생고기만 먹을 수 없고 또 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내가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제 더 이상 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인제 딸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일 가지고는 전혀 인제 우리가 이야기를 쓸데없이 더 뭐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들이 생활하는 집에 갔을 때 엄마라 해 가지고 뭐 "야 뭐 여기는 뭐 어떻고 저렇고 왜 저기는 뭐 저 물건을 왜 저렇게 뭐 거기다 놓고 사느니." 뭐 일일이 뭐 간섭하면은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지만 자식들이 생활할 때는 자식들이 스 그 주관이 있고 자식들이 취향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자식들도 부모 집에 오면은 어지간하면은 특별히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면 부모가 그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면에서 부모의 취향에 맞게 해 놓고 살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주고, 또 뭐 특히나 중요한 게 그 음식에 있어서 물론 뭐 당이 많은 음식 뭐 그 생고기보다는 양념갈비에 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 지수도 높고 아주 맞는 말이죠. 생고기보다는 양념을 하다 보니까 재료 여러 가지 재료들이 거기에 혼합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생고기보다는 당도 높고 지극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
하면은 되는 거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지나친 탄수화물, 당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커피숍에 같이 갔을 때 커피를 시키면서 그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를 같이 한두 조각 같이 먹을 때 그렇다면은 입장 바꿔놓을 생각해서 아니 딸아 그 너희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맨날 그 되도록이면 밀가루 먹지 말고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양념갈비 같은 거 먹지 말라면서 너희는 왜 그 커피만 마시면 되지 그 당이 많이 들은 밀가루하고 그 빵을 왜 먹는 거야? 하고 일일이 그 참견을 하고 간섭한다면 그 오랜만에 그 빵을 케이크를 먹는 딸들 입장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신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진짜 위험에 처할 일이라거나 아주 중대하게 금방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그런 문제가 걸렸으면은 당연히 말려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그냥 한두 번 얘기했으면 그거로 끝내야지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오래도록 서로가 그 편안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은요,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안 할 거고, 그러면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누군가는 또 마음이 좀 기분이 언짢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딸들이 고맙지만은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뭐 양념이 된 고기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 하는 그 뜻은 너무나 고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끔 한 번씩 그 돼지 양념 갈비라든가 소갈비 그런 거를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행동을 해야지 그 누구 때문에라도 그런 제재를 받고 그런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제가 뭐 어떤 양념갈비 식당에서 뭐 식사를 하든 뭐 하든 이제 딸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제 뜻을 밝혔거든요. 너무 고맙지만은 나는 한 번씩 또 양념갈비를 먹고 싶어 먹는 거고 내가 내 건강에 알아서 신경 쓴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일일이 그 참견을 하고 하면은 내가 불편해진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식당을 가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사위도 있는 자리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모 자식 간에도 편안하고 그런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다 보면은 딸하고 지내는 게 무척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가깝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만은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잔소리가 되고 너무 지나친 참견과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집에 가면은 자식들 생활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을 해주고 자식들도 부모 집에 오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냥 그 보여지는 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양념갈비 그런 거를 갖다가 매번
누가 먹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더라도 뭐 20번 생고기를 먹으면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또 양념갈비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는 또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먹고 살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나는 마음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거고, 그리고 유튜브 찍는데도 그런 걱정을 많이 너희들이 하면은 내가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느 식당을 가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올리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이제 쓰지 말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쿨하게 이제 자식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후련하고요.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위든 남편이든 뭐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그 의견을 뚜렷하게 전함으로써 그 상대방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그게 그렇게 서로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하고 지내기가 더 힘들다. 막 며느리보다 더 힘들다. 그런 거는 왜냐면 며느리는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딸하고 엄마 사이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지나친 간섭과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아주 힘든 사이가 될 수 있죠. 그 관계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아주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체격이 좀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뭐 좀 누구라도 볼 때 좀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 살 빼. 엄마 뭐 그래 갖고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분은 본인이 체중을 줄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계속 주위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다 보면은 그거 참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되도록이면은 그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덕담을 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뚱뚱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너무 만날 때마다 그냥 막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그렇게 갖고 어떡할 거냐 그냥 음식 먹을 때도 막 더 먹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말이지만은 너무 그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 주눅이 들고 그런다면서 아니 저는 그분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간절히 또 살을 빼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뭐 탁탁탁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빠지는 게 살도 아니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아이고 저분이 더 이렇게 건강에 그 살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건강을 기원해 주는 거로 끝내야지 매일 볼 때마다 그냥 막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과 타인 간에도 그렇지만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매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그냥 한두 번 고마운 말도 끝이야지 그것을 볼 때마다 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 불편함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점을 서로 이제 안 하다 보면은 서로 편하고 그리고 어차피 건강은 아무리 옆에서 뭐 이거는 먹지 마라 저거는 밀가루 먹지 마라 한다 해도 얼마든지 뭐 먹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뭐 살짝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보고 아 내가 요즘 밀가루 빵 그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네 하면은 또 좀 자제를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라면 먹던 거를 한 번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는 또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렇게 해갖고 자신이 느껴서 자신이 그렇게 절제를 해야지 누가 옆에서 잔소리처럼 매일 한다고 아유 그거 효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조언을 해 주는 것도 그거는 서로의 관계가 악화가 된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 제가 딸한테 말한 것처럼 "아우 너무 고맙지만은 엄마가 그렇다고 뭐 매일마다 생고기를 먹을 수는 없고 가끔 한 번은 그 양념갈비도 먹고 싶어서 먹을 거다. 그리고 인제 유튜브에 그런 식당이 올라갔을 때도 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라. 그거를 그러면 내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는 거는 많이 고맙고 엄마가 잘 알아서 그렇게 조절을 할게. 그렇게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딸 입장에서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딸들이 거주하는 집에 가서 "이거는 왜 이렇게 놓고 쓰냐. 뭐 이게 부엌 살림이 뭐 이러냐."고 일일이 엄마라고 간섭을 해 봐요. 그게 얼마나 자식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아주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과 친정엄마 사이에 아주 그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에는 약간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돌아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그게 이해를 서로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안한 시간에 차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해 보세요, 서로에게. 그래 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싸움이 나든 어쨌든 그것보다도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 쪼끔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사위든 딸이든 남편이든 뭐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정확하게 말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 그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해야 제 자신의 자유를 지키면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관심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심 때문에 불편해할 수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내가 스트레스 받고 예를 들어서 불편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당하게 여기까지만 딱 뭐 선을 딱 그어 갖고 더 이상은 저에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든가 어느 선을 딱 그어 주는 것도 아주 서로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 특히나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참고만 계시지 말고 하루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좀 아니다 싶은 거는 한 번 정도 속 시원하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가지고 그런 타인들 때문에 그게 가족이 됐든 누구가 됐든 타인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나시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관계인데요. 무조건 따뜻하게 잘해 주기만 한다고 좋은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고 자식들이 또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착해요. 심성이 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그렇게 뭐 나눔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인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에 그 딸 둘 아들도 심성이 착해요. 인제 그런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제 우리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엄마 엄마와 아빠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인제 예의와 매너 그런 거를 항상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인제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따뜻한 오직 따스한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설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